돈 보내면 다냐? 70세 아버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화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던 큰아들을 향해 던진 이 한마디가 가족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그날 병원비는 보내주면서도 30분 만에 돌아간 큰아들. 반면 10년 키운 미용실 문을 닫아가며 6개월간 간병한 딸. 모든 재산을 민정이에게만 상속한다. 큰아들을 유산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70세 아버지의 충격적 선언.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돈으로만 효도하려던 아들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그 운명적인 화요일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세 김영수 씨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영수 씨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큰아들 민석이는 대기업에 다니며 서울에서 잘 살고 있고 딸 민정이는 시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후 영수 씨는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민정이가 가끔 들러서 걱정을 표했지만 영수 씨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직 건강한데 뭘. 하지만 실제로는 외로웠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민석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할 뿐이었어요. 아버지, 건강 조심하세요. 바빠서 자주 못 가지만 용돈은 꼬박꼬박 드릴게요.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는 큰아들. 영수 씨는 고마웠지만 돈보다는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반면 민정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라면 끓여 먹었지. 안 돼요. 제가 반찬 좀 해드릴게요. 민정이는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 챙기는 걸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평소처럼 철물점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더니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상하네. 다음 순간 영수 씨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행히 옆 가게 사장이 발견해서 119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수 씨 보호자세요? 병원에서 민정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저 딸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계세요. 빨리 오세요. 민정이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미용실 문을 급히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는 의식을 잃은 아버지가 누워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아버지 괜찮은 거죠? 다행히 큰 뇌경색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올 수 있어요. 민정이는 눈물이 났어요. 그제야 서울에 있는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뭐? 심각해?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하는데 오빠도 올 수 있어? 아, 민정아. 나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야. 일단 너가 좀 봐줘. 병원비는 내가 댈게. 민정이는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영수 씨는 이틀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민정아, 너 여기서 뭐 해? 아버지, 정신 차리셨네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의사가 설명해줬어요. 경미한 뇌경색이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지만 오른팔 힘이 좀 약해지셨어요. 그럼 철물점은? 당분간 일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영수 씨는 암담했어요. 일을 못하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민정이의 말에 영수 씨는 고마웠지만 미안했어요. 너도 미용실 일이 있는데 어떡해. 미용실은 직원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때 민석이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석아. 왔구나. 죄송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이제야 왔어요. 민석이는 30분 정도 있다가 돌아갔어요. 아버지, 병원비나 간병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고맙다, 민석아. 그럼 전 가봐야겠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민석이가 떠나고 나서 민정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오빠는 항상 저러세요.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도 바쁜 데서 왔잖아. 영수 씨는 큰아들을 감싸줬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퇴원 후 영수 씨의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오른쪽 팔다리 힘이 약해져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웠어요.
아버지, 제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돌봐드릴게요. 민정이는 새벽 6시에 와서 아침을 차려드리고 저녁에도 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미용실 일과 아버지 간병을 병행하느라 몸이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만 했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재활치료 잘 받고 계시죠? 응, 민정이가 잘 챙겨주고 있어. 다행이네요. 민정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너도 한번 와봐라. 아, 그게.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곧 승진 심사라서. 민석이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어요. 대신 매달 용돈을 늘려서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영수 씨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혼자 걸을 수는 있었지만 오른손을 쓰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서 혼자 계실 수 있으세요? 민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너무 고생시켰다.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때 민석이가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아버지, 많이 나아지셨네요. 응, 이제 좀 괜찮다. 다행이에요. 그럼 이제 혼자 계실 수 있겠네요? 민석이의 말에 민정이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야. 누군가 계속 봐드려야 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계속 민정이가 봐야 해. 당연하지. 가족인데. 민정아, 너도 생활이 있잖아. 미용실도 돌봐야 하고.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석이는 다른 제안을 했어요. 아니면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때? 요즘 좋은 곳 많던데. 영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 네, 아버지. 전문적으로 돌봐주니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민정이가 화를 냈어요. 오빠,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갈 만큼 아프신 것도 아닌데. 그래도 전문 간병인이 있으면 더 안전하잖아.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요. 형제 간의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영수 씨는 둘 사이에서 난처했습니다. 됐어. 나는 집에 있을 거야. 아버지, 그럼 누가 돌봐드려요? 내가 할게요, 오빠. 민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정아, 너 힘들잖아. 힘들어도 할 거예요. 오빠처럼 돈만 보낼 순 없어요. 민석이는 기분이 나빠졌어요. 야, 내가 돈만 보낸다고? 나도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는 거야. 성의를 돈으로만 표현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럼 나보고 직장 그만두고 아버지 모시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영수 씨가 중재했어요. 그만해라, 둘 다. 나 때문에 싸우지 마라.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어요. 큰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니. 그날 밤 민석이가 민정이를 따로 불렀어요. 민정아, 진짜 괜찮겠어? 미용실 일하면서 아버지 돌보기 힘들 텐데. 걱정하지 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간병비라도 내가 댈게. 됐어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민정이는 오빠에게 실망했어요. 정작 몸으로 돌보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그 후 3개월 동안 민정이는 정말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돌봤어요. 새벽 6시에 와서 아침을 차려드리고 병원 재활치료에 동행하고 저녁에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미용실 일은 직원에게 맡기고 자신은 아버지 간병에 집중했어요. 민정아, 미용실은 괜찮니?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손님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사장이 자주 없으니까 단골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어요. 한편 민석이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올 때마다 용돈을 많이 가져왔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네요. 응, 민정이가 잘 돌봐줘서. 고생 많이 하네, 민정아. 민석이는 민정이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간병비야. 써. 필요 없어요. 그래도 받아. 너도 미용실 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민정이는 받지 않았어요. 오빠가 돈으로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졌거든요. 영수 씨는 그런 두 자녀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민정이는 정말 헌신적으로 돌봐주지만 그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고 민석이는 돈은 많이 주지만 정작 필요한 건 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영수 씨가 혼자 있는데 민정이의 직원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아버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민정이 미용실에서 일하는 김수진이에요. 아, 수진 씨. 무슨 일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사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가요? 미용실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사장님이 자주 안 계시니까 손님들이 많이 떠났어요. 영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임대료도 밀리고 있고요. 사장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영수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민정이가 자신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민정이가 그런 얘기는 안 했나요? 사장님은 아버님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그날 저녁 민정이가 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민정아, 미용실 일 때문에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 씨가 왔었어. 민정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진이가 뭐라고 했어요? 미용실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던데. 민정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 거예요. 미안하다, 민정아.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영수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딸이 자신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니. 다음날 영수 씨는 민석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석아, 아버지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정이 미용실 상황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 씨가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돈이 필요하시면. 돈 말고 너도 와서 민정이 좀 도와줘라. 아, 그게. 아버지, 제가 지금 승진 심사 중이라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승진이 아버지보다 중요하냐?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승진하고 나면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영수 씨는 실망했어요. 항상 핑계만 대는 큰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정이의 미용실이 결국 문을 닫게 됐어요. 손님이 너무 줄어들어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미용실을 정리하게 됐어요. 민정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 왜? 손님이 너무 줄어서요. 어쩔 수 없어요. 영수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 때문에 딸이 사업까지 잃게 됐다니. 민정아, 미안하다. 다 내 때문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제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키워온 미용실을 잃는 게 쉬웠을 리 없거든요. 그날 저녁 민석이가 집에 왔어요. 민정아, 미용실 일 들었어. 많이 속상하지? 오빠가 뭘 알아요? 내가 돈 좀 도와줄까? 다른 자리 알아봐서.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민정이가 화를 냈어요. 알았으면 뭐 어쩔 건데요? 그때도 바쁘다고 안 왔을 거잖아요. 민정아, 말이 너무 심하네. 심해요? 6개월 동안 오빠가 뭘 했는데요? 돈 계속 보냈잖아. 돈만 보내면 다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 오빠였어요. 민석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자신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으니까요. 영수 씨가 두 자녀의 싸움을 말렸어요. 그만해라. 이제 와서 따져봐야 뭐래. 하지만 속으로는 민정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관심과 정성이었거든요. 그날 밤 영수 씨는 잠들 수 없었어요. 민정이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 큰 손해를 봤는데 민석이는 여전히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며칠 후 민정이가 새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 취직했어요. 어디에? 백화점 화장품 매장이요. 미용 경력이 있어서 뽑아줬어요. 그래? 다행이네. 하지만 영수 씨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딸이 자신의 사업을 포기하고 취직까지 하게 됐으니까요. 그럼 이제 아버지 돌보기 힘들어지겠네. 아니에요. 시간 맞춰서 계속 와드릴게요.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을 리 없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아버지 간병까지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민석이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만 왔어요. 승진 심사가 끝났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아버지, 이제 민정이가 직장 다니니까 간병인 쓰시는 게 어때요?
간병인? 네. 제가 비용 다 댈게요. 아니다. 민정이가 돌봐준다는데. 민정이도 힘들잖아요. 민석이는 여전히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영수 씨는 큰아들에게 점점 실망하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영수 씨의 건강은 많이 회복됐어요. 이제 혼자서도 웬만한 일상생활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여전히 매일 와서 돌봐줬어요. 직장 다니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와서 챙겨줬거든요. 민정아, 이제 내가 혼자서도 괜찮으니까 너무 자주 오지 마라. 아니에요. 제가 와야 마음이 편해요. 민정이는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됐어요. 특히 밤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한편 민석이는 정말로 승진을 했어요. 부장이 된 것을 기념해서 가족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승진했으니까 좋은 데 가서 식사해요. 그래? 축하한다. 민정이도 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고급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민석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부장이 됐으니까 더 여유가 생겼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뵐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민정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더 도울게. 민정이는 반신반의했어요. 오빠가 정말 바뀔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석이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승진 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요리 배웠어요. 아내한테. 민석이가 직접 요리를 해서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민정이만큼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오빠가 많이 달라졌네. 민정이도 인정했어요. 미안해, 민정아. 그동안 너한테만 맡겨둬서. 이제라도 이러면 됐어요. 형제 사이도 다시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영수 씨가 두 자녀를 불러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아버지.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유산 정리를 하려고 해. 두 자녀는 놀랐어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다.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 영수 씨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철물점하고 이 집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 민석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요. 아니다. 지금 정해야 해. 영수 씨는 계속 말했어요. 민정이가 그동안 나를 정말 잘 돌봐줬어. 자기 사업까지 포기하면서. 민정이는 당황했어요. 아버지,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영수 씨는 민석이를 봤어요. 민석이도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정말 힘들 때는 민정이만 있었어. 아버지. 그래서 결정했어. 모든 재산을 민정이한테 주기로. 민석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그럼 저는 어떡해요? 너는 벌이도 좋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하지만 민정이는 나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어. 민정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이 그래. 민석이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며칠 후 민석이가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유산 얘기 다시 생각해보세요. 왜? 마음 바뀌었어?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요. 성급하지 않아. 충분히 생각했어. 민석이는 진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서운해요. 서운해? 네.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 돈만 보냈다고 아예 배제시키시니까요. 영수 씨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민석아, 내 마음도 알겠어. 하지만 정말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었는지 생각해봐. 그건 저도 알아요. 민정이가 정말 고생했죠. 그럼 됐잖아.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신경 썼어요. 돈이라도 보내면서. 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서가 돈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 무엇보다 옆에서 돌봐주는 정성이 중요한 거야.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말이 맞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정이가 와서 아버지와 대화했어요. 아버지, 오빠가 오늘 왔다면서요?
응. 유산 얘기 때문에 서운해하더라. 아버지, 전 정말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받을 자격이 있는 건 너야. 오빠도 요즘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도 정말 힘들 때는 너만 있었어. 민정이는 오빠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서운했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가족은 함께해야 하잖아요. 영수 씨는 딸의 말에 생각이 깊어졌어요. 다음날 영수 씨는 두 자녀를 다시 불렀어요. 어제 얘기한 거 다시 생각해봤어. 네, 아버지. 민석이 말도 일리가 있더라. 민석이는 기대했어요.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해서.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민석이는 실망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너희 둘이 번갈아서 나를 돌봐라. 번갈아서요? 응. 한 달씩 번갈아서. 그렇게 1년을 해봐. 영수 씨는 계속 말했어요. 그 1년 동안 누가 더 정성스럽게 돌보는지 보고 최종 결정하겠어. 민정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런 식으로 경쟁시키시면 안 돼요. 경쟁이 아니야.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거지. 민석이는 생각해봤어요. 1년 동안 아버지를 직접 돌본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해보겠어요. 정말? 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영수 씨는 놀랐어요. 민석이가 정말 하겠다고 하다니. 민석이의 간병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죽을 끓여서 가져다 드리고 저녁에는 반찬을 사서 와서 차려드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네. 영수 씨는 신기했어요. 민석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동안 몰라서. 뭘 몰랐는데? 이렇게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민석이는 정말로 깨달았어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걸. 아버지의 외로움, 건강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은 돈으로 채워줄 수 없었어요. 민정이가 이런 걸 혼자 다 했구나. 그러게요. 민정이가 정말 대단해요. 한 달이 지나고 민정이 차례가 됐어요. 하지만 민정이는 이제 마음이 편했어요. 오빠가 아버지 돌보는 일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오빠 한 달 동안 어떠셨어요? 힘들었어. 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알겠다. 그래도 보람 있으셨죠? 응. 아버지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기뻤어. 이렇게 번갈아서 6개월이 지났어요. 민석이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돌봤어요. 요리 솜씨도 늘었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어린 시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 젊을 때는 어떠셨어요? 영수 씨는 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좋았어요. 민정이도 오빠의 변화를 느꼈어요. 오빠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응? 뭐가? 아버지 대하시는 게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보시는 게 느껴져요. 민석이는 정말 변했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싶었거든요. 1년이 다 되어갈 때 영수 씨가 두 자녀를 불렀어요. 1년 약속이 거의 다 끝나가네. 네, 아버지. 어때? 민서가 힘들었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네. 오히려 아버지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아요. 영수 씨는 기뻤어요. 아들이 정말로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럼 내 최종 결정을 말할게. 두 자녀는 긴장했어요. 집과 철물점은 반반씩 나눠 가져라. 네. 민정이는 그동안 고생한 게 있으니까 철물점을, 민석이는 집을 가져라. 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도 번갈아서 나를 돌봐야 해. 당연히 그럴 거예요. 민석이가 말했어요.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겠어요. 영수 씨는 만족했어요. 두 자녀가 모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영수 씨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와 민정이는 약속대로 번갈아서 아버지를 돌봤어요. 이제는 둘 다 자연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삼계탕 끓여왔어요. 민석이가 정성껏 끓인 삼계탕을 가져왔어요. 우와, 맛있겠다. 직접 닭도 고르고 인삼도 좋은 걸로 샀어요. 예전에 민석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돈으로 사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다니. 민정이도 오빠의 변화가 신기했어요. 오빠가 요리도 잘하시네요. 민정이한테 배웠지.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그래도 금세 늘으셨어요. 형제 사이도 훨씬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서로 견제하고 경쟁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협력했거든요. 어느 날 영수 씨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놀랐어요. 어르신 건강 상태가 정말 좋으시네요. 그래요? 네. 2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잘 돌봐줘서 그런가 봐요. 의사도 감탄했어요. 가족의 정성이 최고의 약이네요. 영수 씨는 집에 와서 두 자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가 2년 전보다 더 건강해졌대. 정말이요? 응. 너희들이 잘 돌봐줘서 그런가 봐. 민석이가 말했어요. 당연히 건강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봐드리는데요. 맞아요. 앞으로도 쭉 건강하게 지내세요. 가족의 분위기가 정말 화목해졌어요. 민정이는 새로운 미용실을 차렸어요. 예전보다 작지만 단골 손님들이 다시 찾아와줘서 점점 번창하고 있었어요. 민석이는 부장 자리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일했어요. 승진에만 매달렸던 예전과 달리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거든요. 어느 일요일 세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갔어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아버지, 날씨 좋네요. 정말 좋다. 이런 날이 언제 다시 올까 싶어서 더 좋아. 민정이가 준비한 김밥과 민석이가 준비한 과일을 함께 먹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줄 몰랐네. 영수 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픈 것도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로 인해 가족이 더 가까워졌으니까요. 아버지,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래야지. 너희들이 이렇게 잘 돌봐주는데. 강변에서 산책을 하며 영수 씨는 생각했어요. 진짜 가족이란 돈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민석이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원하신 건 돈이 아니라 관심이었구나. 민정이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해가 지면서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정말 좋았다. 영수 씨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도 좋았어요, 아버지. 그날 밤 영수 씨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아이들과 나들이를 다녀왔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아픈 것도 나쁘지만은 않았구나. 덕분에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으니까. 민석이도 많이 달라졌고 민정이는 여전히 착하다.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영수 씨는 생각했어요. 가족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한 거구나. 다음 날 아침 민석이가 일찍 와서 아침을 준비해줬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침 드세요. 고맙다, 민석아. 당연한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영수 씨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많이 달라진 아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저녁에는 민정이가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 민석이가 아침도 챙겨주고. 오빠가 정말 달라졌어요. 너희 둘 다 고맙다. 영수 씨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두 자녀가 모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영수 씨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관심과 정성,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들 말이에요.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